안녕하십니까, 이지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아침에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오늘도 읽었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또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보물인 것 같아요. 보물. 그러니까 저도 자기계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잠재의식에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본 편인데, 특히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양하게 나폴레옹 힐서부터 네빌 고다드 굉장히 많죠. 팀 페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종합해놨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거라, 마치 이렇게 노트 필기 한 것처럼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들이 잘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196페이지까지 제가, 197, 그러니까 200페이지부터인데, 여기 보면 목표를 설정하는 5가지 원칙,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도와주는 규칙 4가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제 이야기를 또 같이, 겸해서 해드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 책 중에 또 다른 것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 요 2권 정도는 제가 꼭 한번 꼼꼼하게, 제가 좀 보약 먹듯이 이렇게 조금 제가, 읽어보려고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00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목표를 설정하는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최대의 성취를 이루려면 목표를 세우는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성취, 성공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 5가지 원칙이 있다. 자, 첫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이랍니다. 최고의 성취를 이루려면 목표와 가치가 손과 장갑처럼 꼭 맞아야 한다. 적합해야 한다는 거죠. 가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에 관한 확신을 나타낸다. 높은 성과와 자부심은 목표와 가치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과 자부심,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가슴에 어떤 뜨거운 무언가 생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표, 확실한 목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자부심,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들이 이제 자꾸 하나씩 한 켜 쌓여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큰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원하는, 사실은 목표라는 게 이루기 쉽거나 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좀 버겁다라고 하는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거운 목표를 해나갈 수 있는 건 어차피 매일매일이고 매시간이니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연료가 되는 게 이 자부심이다. 응? 여러분도 연료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좋은 연료가 있어야, 순도가 좋은 연료가 있어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폭발력, 화력이 좋아서 앞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다. 이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령인 거죠, 요령. 어떤 하나의 지금 이 부분은 마인드라기보다는 아까 책에도 보시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마스터 기술이란 말이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하고, 목표를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그래도 무언가 배우고 공부하는 거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네,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와 목표를 일치시키는 거다.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 어느 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만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 전념한다면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남과도 비교가 되는, 야, 이거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것들은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거기에 인생을 걸기 전까진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자신만이 탁월한 분야란 남과 다른 자신만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이거 중요하네요. 남과 다른 자신만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게 제일 시급하다는 거죠. 자신만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분야는 경력이 많아지면서 간혹 변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만이 탁월한 분야를 찾은 사람들이다. 이 분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일이다. 이거 굉장히 핵심이네요. 이 분야를 딱 여기서 자신만이 탁월한 분야라고 하는 걸 정의를 딱 내렸어요.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찾아봐라. 저도 생각보다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뭐 창조적이고 무언가 좀 생산해내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데 멈춰 있는 거 말고 그런 일을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다이아몬드 밭 이론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다 읽어드릴 테니까 다이아몬드 밭 이론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러셀 코넬 목사의 설교 제목인 다이아몬드 밭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것을 주제로 생전에 5,00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한다. 이 설교의 주된 골자는 이렇다. 아프리카에 사는 한 늙은 농부가 행상에게서 내륙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광선을 발견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그는 고심 끝에 농장을 팔고 대상을 조직해 아프리카의 광대한 대륙으로 들어갔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말이다. 여러 해 동안 그는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떠돌아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았으나 매번 허탕만 쳤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결국 호롤단신이 된 그는 절망하여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한편 새 주인, 그러니까 농장을 산 주인이죠. 새 주인은 어느 날 농장을 가로지르는 개천에서 자신의 당나귀에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광채를 띠는 신기한 돌을 발견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몇 달 뒤 처음에 다이아몬드 광산 소식을 전해 주었던 그 행상이 농장에서 다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집안에 있던 돌을 본 행상은 무척 흥분하여 혹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떠났던 옛 주인이 돌아왔냐고 물었다. 행상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고 이유를 물었다. 이유를 몰랐던 새 주인은 의아해하며 농장을 팔고 떠난 뒤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광채를 띤 돌을 든 행상은 이것이 대단히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라고 말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농부에게 행상은 그 다이아몬드를 찾은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들은 농장을 가로지르는 개천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널려 있었다. 농장 전체가 다이아몬드 밭이었던 것이다. 옛 농장 주인은 자기 발밑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미지 아프리카 내륙으로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다. 옛 농장 주인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고 닦아야 비로소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평범한 돌처럼 보인다. 보석 가게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커트, 연마, 세팅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이아몬드 밭도 바로 우리 발밑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다이아몬드 밭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위장하고 있다. 기회는 보통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는 법이다. 참, 요 뒤에도 조금 얘기들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읽다가 잠깐 좀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있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마음 먹기잖아요. 여기 있는 분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허탄 욕심인 거죠. 이미 가졌음에도, 이미 내가 가졌음에도 그 가졌다라는 걸 모르고 더 큰 욕심을 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다고, 사실은 행동한 거죠. 행동이라는 걸 한 거예요. 어떻게?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갔으니까. 근데 그런 행동만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찾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도 알죠. 그래야 공부를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거를, 다이아몬드를 찾고 싶으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았어야죠. 그런 노력은 했어야죠.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들을 데려가서 쟤는 다이아몬드를 하니까 신뢰를 주고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마음은 남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내면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관련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좀 깊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견상 기회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커다란 기회는 흔히 처음에는 힘든 일처럼 보인다. 당연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이아몬드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외견상 기회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커다란 기회는 흔히 처음엔 힘든 일처럼 보인다. 기회는 보통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는 법이다. 똑같은 얘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균형의 원칙. 자, 우리에게는 가정과 개인 생활에 관한 목표, 건강에 관한 목표, 지적 생활에 관한 목표, 개인적 성장에 관한 목표, 직장과 일에 관한 목표, 경제와 물질에 관한 목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적인 성공과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적 생활에 관한 목표도 필요하다. 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목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려면 각 영역별로 목표를 두세 가지 정해 전체 목표를 12가지에서 18가지 정도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 세워두면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정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신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을 때는 개인적 성장이나 지적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명상, 사색 등 내적 성장을 불러오는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물질적 보상을 가져오는 목표를 이루려 노력한다. 우리의 목표는 삶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되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이 목표라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거죠. 실제는 목표,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목표는 하나인 게 좋지만 세부적으로 좀 목표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목표들이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삶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주된 목적은 신념의 법칙, 인력의 법칙, 상응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촉매자가 된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삶의 중심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장애물과 제약을 넘어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맨 마지막에 지금 다섯 번째 삶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 작은 목적들이 있어요. 90일 단위로 하든 그거보다 해서 2, 3년 단위의 원대한 목표든, 그래서 세부 목표를 세우고 가되 이 방향성, 주된 목적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된 목적이 흐트러지면, 아니면 90일 정도로 나눈 세부 목표 때문에 주된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그거는 방향성을 잃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주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 설정, 이 5가지 원칙,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신만의 탁월한 분야를 찾아야 된다는 원칙, 다이아몬드 봇 이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항상 숨겨져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5번째는 삶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는 것. 이 5가지가 목표 설정에서 5가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고 벌써 15분이 넘었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 설정을 도와주는 규칙 4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목표는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목표는 서로 지원하며 상호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자,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되레 압도당할 정도로 무모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힘을 들여 노력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 목표를 세울 때는 성공 가능성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정도 가능성이면 동기부여에 이상적이며 쉽게 좌절해버릴 만큼 어렵지도 않다. 목표를 세워 달성시키는 기술이 향상되면 성공 가능성이 20에서 40% 정도로 낮은 목표도 자신감 있게 세워 열정과 동기를 유지하며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해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세우는 게 좋다. 유형적 목표와 무형적 목표, 그리고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상적인 거, 형체가 없는 것, 그런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 구체화된 목표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도 이야기한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가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목표와 함께 5년, 10년, 20년 뒤의 목표도 반드시 필요하다. 비즈니스와 경력, 사적인 계획 등 단기 목표 이상적인 기간은 90일 정도고 장기 목표의 이상적인 기간은 2, 3년 정도다. 나왔죠? 이 정도 기간이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데 딱 알맞다. 이분이 이제 목표에 관련된 전문가니까. 주된 목적이라 삶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정량적이고 도전적이며 2,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정한다. 주의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매일 매시간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가 분명하고 긍정적이며 유기적인, 살아 움직이는 삶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며 항상 승자라고 느낀다. 이 마지막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아까 어떤 단기, 장기 목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항상 승자라고 느낀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승자라고 느끼는 이 만족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나한테 이게 해빙이에요. 이게 해빙. 그러니까 채워졌다는 느낌, 가득 찼다는 느낌, 무언가 왜 충만하다는 말 표현하잖아요. 충만하다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목표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50권까지는 이 책을 처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한 50권까지는 그냥 너무 두꺼운 책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처음에 책을 읽고 지식을 얻고 이게 아니고 어떤 좀 읽기 편하고 그런데 조금 읽기는 편하되 얻는 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읽는다는 느낌이 되게 그냥 쉽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되는 졸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책을 딱 읽고 처음에 한 권을 제가 어렵게 한 달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한 권을. 그런데 읽고 나니까 어땠냐면 뿌듯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막 여기 처음에 제가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저자부터 다 읽었어요. 뒤에 끝에 정가 매던까지. 근데 뿌듯한 거예요. 어떤 승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두 번째 권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한 달이 되는 게 되게 짧아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50권을 읽고 딱 목표로 세웠던 딱 읽고 났더니 야, 이게
뭐라고 하는가, 이 만족감도 있지만 다음이 쉬운 거니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51권째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피드하게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뭐 이제 그때부터는 막 끝까지 읽는 것보다 어떻게 됐든 끝까지는 읽되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속독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넘기고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곱씹어서 읽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읽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슴에 딱 와서 뭔가 뿌듯하게 싹 올라오는, 그러니까 만족감, 이 개념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다시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매일 매 시간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이 분명하고 긍정적이며 유기적인 삶이 바로 이상적인 삶이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며 항상 승자라고 느낀다. 항상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항상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아까 50권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세요. 왜 하는지, 무엇을, 목표,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자각, 인식,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가지시면 승자라는 느낌, 내가 이겼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나는 내가 지금 해냈다,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활기차고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지원 강사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